코인 왕자입니다. 코인 시장 전체적으로 조정이 좀 나왔어요. 자, 오늘은 이게 시장이 좀 애매하고 조용하기 때문에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있죠, 아직. 자, 그래서 아직 추세도 못 넘어갔고.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앞으로 코인 시장이 좋아질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앞으로 좋아질까? 아니면 안 좋아질까? 과연 여기에 대한 답을 또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순수 제 100%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는 앞으로 코인 시장이 결론 먼저 얘기한다면 좋아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좋아진다. 전에 그 고점을 찍었던 뭐 8천만 원까지 간다,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지금 현재 2,700인 요 기준 자리에서 시장이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좋아질 수는 있겠다, 요 정도로 좀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슈거리가 대체 뭐가 있냐? 이슈거리는 사실상 없는데 딱 하나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자, 일단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을 보면 8천만 원이 고점이었죠, 비트코인 기준으로. 그래서 4천만 원 왔어요. 벌써 반토막이 났죠. 자, 4천만 원에서 2,400이 왔어요. 그러면 거의 반의 반토막이 난 상태예요. 그럼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한 85%에서 90% 정도 난 빠졌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사실상 굉장히 많이 빠졌다. 자,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 그러면 이게 바닥이냐, 바닥 때문에 간다는 거냐? 그게 아니고, 내가 밑에 써놨어요. 자, 시장이 나빠진다. 근데 이 시장이 나빠진다라는 거는 미국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증시. 근데 미국 시장이 그럼 나빠지면 코인 시장도 영향받지 않을까? 영향 받겠죠. 지금도 계속 받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8천만 원 이후로 계속 받고 있죠. 최근 근래 들어서 나왔던 얘기가 뭐예요?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나는 이제 어느 정도 하락폭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좀 보고 있는데, 테이퍼링 나왔죠. 금리 인상 나왔지. 뭐 전쟁하고 있지. 경제적으로 어렵지. 다 나올 건 다 쏟아졌어요. 예? 다 나올 거는. 그리고 지금은 고금리에 유가도 고가고, 지금 다 전에 바닥이었던 애들이 벌써 1년에서 1년 반 정도 다 상승폭을 만들었는데 다 과열권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팩트로 좀 보고 있는 게, 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잖아요. 내년 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을 할 거다라고 나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올해까지는 그냥 스무스하게 뭐 지켜주면서 반등 나오고 왔다 갔다 해줄 수 있어요. 코인으로 얘기하면 그냥 요 상태로 요렇게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막 낙폭했다가 여기서 반등 나왔다가 또 밀리고 또 반등 나왔다, 이렇게 그냥 완만하게 좀 가줄 수 있는데, 결국에는 3개월 뒤에 시장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그 이제 이유가 뭐냐면은 현금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현금 흐름. 자, 그러면은 이제 미국 증시가 고점이라고 해서 과연 투자를 못 할까요? 할 수 있거든요. 인버스 투자도 할 수도 있고, 하락으로 가는 거에 뭐 선물 매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미국 증시가 꼭대기에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 뭐다? 경제가 어려워질 거다라는 거를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왜 그러냐면, 미국 시장이 안 좋아지면 물론 주변 국가나 아니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여기저기 많이 타격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비트코인 시장은 이미 나는 하락에 대한 그 하락률이 너무 과다하게 빠지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서 나가고 있는 돈들 지금도 팔고, 우리나라 그 국내 거래소에서도 많이 이번에 팔았어요. 작년에 엄청 팔았는데 우리는 그거를 못 느꼈을 거예요. 기관들도 엄청나게 팔았고 외인들도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판 자금이 어디로 가고 있을까, 이걸 조금 살펴본다면 물론 채권이 될 수도 있겠죠. 채권. 근데 우리가 비트코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포커스를 맞춰서 놓고 본다면 나간 돈들이 아직 많고, 그 다음에 이미 코인 시장은 하락의 중에서 80%가 넘게 하락이 된 상태고, 부동산 꼭대기죠. 그 다음에 증시 꼭대기죠. 그 다음에 이번에 무슨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다 꼭대기 많잖아요. 자,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애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사람들이 그냥 채권으로만 또는 그냥 현금으로만 또는 뭐 금을 사고 막 이러기만 할까요? 난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어쨌든 요런 역량들 때문에
요 하락되는 영향이 비트코인 시장이 이미 하락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코인 시장으로 현금이 이동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코인 시장에 자, 현금이 자, 들어온다면 어떨까?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죠? 이거는 또 자, 코인 시장이 만약에 현금이 들어왔어요. 자, 미국 시장도 안 좋아지고 다 안 좋아서 투자할 데가 없어요. 자, 그래서 코인 시장이 들어왔다. 그러면 과연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절대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뭐에 대해서? 상승장이다. 왜? 자, 내가 이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 못해도 지금 자리에서 비트코인이 추세 돌파가 돼야지 방향 전환이 될 수 있다. 근데 전에도 얘기했듯이 뭐가 올 수 있다 그랬죠? 상승장이 올 수 있다. 자, 반상승장이에요. 오리지널 상승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반상승장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 부분이 이제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 비트코인이 실질적으로 매물이 어디서부터 많냐? 3,500부터예요. 3,500부터 얼마까지? 6,000까지. 요 구간까지의 매물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중에 여기 3,500에서 6,000까지의 매물이 제일 많다는 거는 여기에서 거래를 하신 분들이 상당수다. 거의 코인 시장이 대부분이 다 여기서 매매를 좀 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비율이 나눠질 수 있어요. 뭐 여기가 뭐 한 70% 된다 그러면은 뭐 60% 정도다. 그러면 위에 뭐 20%, 밑에 20% 정도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 비율로 나눠 본다면은 나는 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60% 비율을 가지고 있는 구간이 요 구간인데 여기에 과거부터 지금 물려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어떤 수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혹시라도 또는 내년에 비트코인이 이제 추세 돌파가 돼가지고 자, 잘 올라와요. 자, 추세도 돌파해가지고 이제 쫙 잘 올라온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어딜 넘어가야 되냐면 3,500을 넘어가 줘야 돼요. 왜? 좀 전에 얘기했던 3,500에서 6,000 사이라고 그랬는데 3,500을 돌파하게 되면은 박스권 하단에 다시 진입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다시 출발할까? 자, 이걸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포지션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단기로 놓고 보게 된다면은 짧은 추세로 놓고 봤을 때 이번 주에는 결과가 좀 나올 거라고 봐서 오늘 내일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 벌써 이제 추세로 보니까 어쨌든 이번 주 안에 결과는 딱 나올 것 같네요. 그죠? 추세가 거의 뭐 코앞에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아니면 뭐 내일 정도 자리가 잡힐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돌파가 나온다 그래서 바로 3,500은 갈 수는 없어요. 자,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자리값을 만들어 주었을 때 과연 지금 내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8월 말이고 이제 오늘이 끝이에요. 그쵸? 8월 달 오늘이 아쉽게도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 9월 1일인데 9월 달 들어왔을 때 과연 비트코인 시장을 우리가 9월이 아니고 9월 스타트인데 그럼 이제 3개월 남았죠. 그럼 내년까지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과연 이제 내년 시장을 어떻게 볼 건지 지금 미리 준비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시장 자체가 여기서 늘 얘기했듯이 더 빠져버리면은 오히려 기회 아닌 기회가 와버려요. 자, 이번에도 뭐 연타로 뭐 2번 정도 이렇게 내렸는데 자, 또 빠진다. 막 2,600 올라가고 막 2,500 올려고 위협을 한다. 그러면은 다시 모든 코인들이 이렇게 싹 다 올라가질 거예요. 그런 포지션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올해 들어서 코인 시장에 대한 어떤 수급 상태, 그렇죠? 수급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많이 빠졌고 유일하게 투자 시장에서 많이 빠진 애가 이쪽이에요. 코인 시장 쪽. 다 알겠지만, 그죠? 이건 피할 수 없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환율도 계속 올라가죠. 환율은 그때 이제 내가 보니까는 한 1,400원에서 1,500원 사이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주식도 무조건 사야 되고 코인도 무조건 사야 되는 자리가 올 거예요. 한번. 물론 얘네가 여기 온다 그래서 뭐 이게 쭉 다시 빠진다 이거는 아닌데 한번 먹을 수 있는 자리가 크게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빠르면은 올해 뭐 연말부터 해서 내년을 좀 보고는 있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요렇게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코인 시장에 현금이 들어온다면은 이거를 뭘로 보자? 추세,
추세 매매나 아니면은 단기성으로 좀 봐야 돼요. 단기성. 왜? 저항이 많으니까. 자, 전환은 됐고 막 뭐 박스권 하단도 올라타서 다 좋은데 저항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결국에 할 수 있어요? 상승 마디를 공략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시장이 뭐 할 때까지? 계속 올라갈 때까지. 그러니까 상승해서 꺾이기 직전에 팔고, 상승했다가 또 꺾이기 직전에 팔고, 꺾였다가 또 반등하기 전에 들어가서 또 꺾이기 전에 또 팔고, 예, 그렇게 꺾이고 나서 팔든지 꺾이기 전에 팔든지 어쨌든 그런 포지션이 계속 잡혔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코인이면은 이때 그냥 요런 라인에 사가지고 끌고 가는 거죠. 예, 이 라인에 팔고 이렇게. 여기서 우리는 이제 다 최대한 쳤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 봐요. 요만큼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런데 결국엔 다시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뭐가 돼요? 빠지게 되면 다시 기회 시장이 오는 거죠. 싸게 살 수 있게. 자, 그래서 일단은 내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올해 코인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자, 미국 시장이 나빠져서 현금 흐름이 코인 시장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제 해외에서도 뭐라 그랬죠? 선물 옵션, 그 비트코인 선물 옵션을 상장시킨다고 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쏠릴 겁니다. 왜 하필 이 타이밍에 내년 정도 아마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만약에 상장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강력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코인 시장에. 자,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또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렇게 코인 시장에 대한 이런 구간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자라는 개념으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지금도 이제 뭐 비트코인이 상승은 잘 나와주고 있어요. 장중에 메타디움도 어제 잘 올랐고, 오늘은 이제 스트라티스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 주네요. 자,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많이 못 갔던 코인들이 한번 또 시세를 줄 거기 때문에, 스태프는 내가 어제 좀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벌써 장중에 6%가 갔다 왔고, 뭐 엑시도 잘 가고, 그 다음에 뭐 스토리지 이런 애들, 칠리즈도 다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조금씩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왜? 눈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코인 시장은 일괄성으로 눈높이 맞추는 경향이 좀 세요. 주식에 비해서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좀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내년에 시장이 나빠진다면 코인 시장은 과연 좋아질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현금 흐름이 유입이 된다면 나는 어떤 식으로 좀 공략을 해볼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